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린입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점수는 잘 받고 싶어. 이런 모든 수험생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10분 쪽지게 강의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재산세에서도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파트를 공부해보기 전에 재산세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산세에서는 지난 5개년 평균 매년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첫 번째 주제, 납세 의무자의 원칙과 예외 이외에도 두 번째로 계산 구조가 또 시험의 단골로 나올 수 있겠죠. 과세 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납세 절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납세 의무자의 원칙과 그리고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법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에 해당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거 생각하셔야 돼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구나, 이때가 성립일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말에서 이것도 사실 현황 과세하는구나, 실질 과세주의구나,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일이 하나로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지분 비율로 해서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 해당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분 비율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주택의 경우에요. 만약에 주택, 그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해서 안분해서 퍼센티지로 이 사람들이 각각 그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시가표준액 비율이지 절대로 공시지가 비율이다, 이상한 얘기 나오면 그거 틀린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습니다. 자, 30회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장 읽자마자 어떤 거 딱 떠오르세요? 이것도 사실 현황 과세주의 얘기하고 있구나, 딱 느낌 오셔야 되죠? 맞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기출문제 한 개 더 보실게요. 이 문제는 26회와 28회 시험에 계속해서 나왔어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괄호하고,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항상 문제에서 괄호 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깔끔한 문제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사실 뒤에서 공부하는 것과 막 뒤죽박죽이 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가장 큰 지분 소유자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건데, 뒤에 나오는 상속 자산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가장 큰 소유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인 경우 7가지에 한해서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공부상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니까,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해, 이러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로 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사실상의 소유자 대신 연부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예요. 이 부분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여기 기출딱지 막 3개씩 붙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사실상의 소유자 대신 주된 상속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잘 모르니까, 누가 실사용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민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에 있어서는 민법이 바로 그 공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사업시행자예요. 이것도 기출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같이 볼 건데요. 어떤 사업인지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같이 보시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수입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험에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관련이 아니고 외국인 소유의 선박이나 비행기 이런 거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수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그렇지만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구분 그대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재산세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칙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사실상의 소유자고 공부상의 소유자고 다 몰라. 그냥 어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게 합당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연부 매수 계약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법문구에서 이 부분을 딱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 문구가 맞는 문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가 등가한 계약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국가 등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아니면 지자체 조합과 함께한 계약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할부로 샀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부 계약을 했냐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부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선수금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 조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공짜로 쓰게 해줬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짜로 쓰게 해줘, 할부로 사게 해줘,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라도 좀 내. 이렇게 느낌이 딱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24회와 28회 기출시험에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를 딱딱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공부하신 것처럼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서 찍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먼저 뭐 나왔어요? 국가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과세 대상인 거를 연부로 매수 계약을 하셨대요. 할부로 사게 해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요. 무상으로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정도는 좀 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계약자는 매수 계약자로 본다. 역시 이 사람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선수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연부 계약을 했다거나 비슷한 논리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 안 내도 되고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게끔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좀 양심이 있으면 재산세라도 좀 내.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꼭 기출문제가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낼까? 이 문제에서 뭐 어떤 부분을 살짝 변형을 해서 낼까? 이 부분을 예측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일부러 선수금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24회에 이렇게 연부계약 얘기를 한 거를 25회에서 선수금으로 바꿔서 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5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이다 라고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살짝 바꿔서 낼 수 있다고 했더니 정말 24회 시험을 살짝 바꿔서 25회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변형이 가능하다. 내가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변형하겠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죠.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예요. 이때에도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면서 문제의 보기를 읽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바로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기출문제 26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환지계획 체크하시고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기로 했대요. 채비지 체크하시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10분 쪽지게가의 첫 번째 시간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